즐거운 하반기 기대해보면서 2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기금이 1년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6월에는 본격적인 매수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코스피도 순매수가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2시쯤 사무실에서 나왔거든요. 코스피는 5월 중에 아마 순매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는 한 50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 참 코스피는 징합니다. 작년 5월 달에서 그 1년 동안 내내 파네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석 달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뚜렷하게 좀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순매수로 전환된다고 해도 지금 금액이 500억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종목을 사고 있는 점이 눈에 좀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네. 그런 점이 좀 눈에 띄고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좀 사줄 수 있을 것이냐 어렵다고 봐야죠. 특히 이제 28일 날 발표가 됐는데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16.8%거든요, 올해. 근데 내년에는 16.3%로 줄어듭니다. 그나마 16%까지 줄일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0.3. 예.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14.5%까지 좀 줄일 예정이에요.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026년을 기준으로 35.5%. 그러니까 2025년에 비해서 국내 주식은 0.5%포인트가 줄어들고 그리고 해외 주식은 0.5%포인트가 늘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뭐 주도를 해서 뭐 시장을 좀 뭐 이끌어간다? 이거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연기금이 지수 사는 것보다 지금 종목 사는 게 더 눈에 띄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연기금은 어떤 종목 사던가요? 자, 올해 지금 코스피를 결국은 5월 한 달 동안에 파는 걸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 요 흐름으로 가면은요. 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대형주를 4천억 원 이상 팔았어요. 근데 네. 중형주는 4천억 원 이상을 사고 있어요. 오. 이 굉장히 좀 그 차이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추세를 보더라도 쭉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매수를 보더라도 중형주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열흘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인덱스가 아닌 종목을 산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인덱스 팔고 종목 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좀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 뭘 샀는지, 코스피 중에서도 중형주는 좀 그걸 중에 어떤 종목을 샀는지, 그리고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샀는지 10종목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 1등 종목은 삼바인데요. 삼바는 연기금 사는데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을 빼면은 5월 중에 단 사흘을 제외하고는 연기금이 매일 사요.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 프로그램도 들어간 것 같고 월말이라서 인덱스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현대차, 기아는 뭐 6월에는 수급이 또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 이 중에서 좀 꼽자면은 수급이 제일 좋은 종목이 호텔신라가 상당히 좀 수급이 좋은 상황입니다. 15일 연속 사고 있고요. 코웨이는 26일, 한국전력은 6일 연속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나 다른 기관의 수급을 감안하면은 대형주 중에서는 호텔신라 수급이 가장 돋보이고 2등 종목이 CJ제일제당 이 종목 정도가 수급이 좋은 종목으로 꼽을 수 있고요. 자, 중형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형주에서는 수급이 더 좋습니다. 한전 KPS는 5월 중에 단 하루 빼놓고 매일 사요. 그리고 하나초는 14일 연속 사고 있고 대상 4일 연속, 농심은 10일 연속, 음식료주도 꾸준히 사고 있죠. 대웅제약은 외국인 매도가 좀 눈에 띄고요. 한전기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도 연속 매수. 한전기술이 16일 연속,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지난주에 방산주 얘기하면서 그때 타이밍이 참 좋았죠. 그렇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일단 뭐 많이 잘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들도 수급이 좋은 종목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살펴보면은 코스닥의 대장은 연예기획 3사예요. 그러니까 엔터주네요. 뭐 JYP 엔터, 뭐 SM, 그다음에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고 나머지 모두 투어도 8일 연속 사고 있고 지금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뭐 엔터주도 그렇지만 파라다이스 휴젤, CJ ENM, 녹십자 랩셀.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은 종목들 딱 보면은 현재 좀 그 시장에서 좀 잘 나가는 종목들, 네, 시장의 그러게요.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연기금이 이끌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 매수 종목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신고가 기록을 하거나 굉장히 핫해서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됐던 종목에
연기금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월 중에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였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사이에서도 라면주들은 주가가 좀 소외된 측면이 예. 나타나서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라면주들이 좀 버림받은 자식 같은 음식료 중에서도 그랬었는데 지난주부터 기관이 조금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료주가 그 업종 지수가 그 5월 한 달 동안에 지금 11% 오전 기준으로 11% 정도 올랐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뭐 SPC 삼립 같은 경우는 28%, 뭐 CJ 제일제당 대장주죠. 23%가 올라가고 롯데칠성 17%, 대상 15%, 롯데제과도 뭐 10% 이상 다 올라가는데 반면에 지금 음식료 그 라면 3사 지금 주가를 좀 그려봤는데 뭐 농심 정도는 6% 올랐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소외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CJ 제일제당이나 뭐 이런 종목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라면 3사는 실적이 아주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라면 3사가 이익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라면 살찌게 했잖아요. 네. 작년 1분기에. 근데 올해는 그것 때문에 나빠졌는데 어느 정도로 나빠졌냐면은 2019년 1분기보다도 좀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라면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위축이 됐고 아무래도 라면을 미리 사재기한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약세로 좀 이어졌다. 그래서 좀 그리고 그 외식 심리 좋아지면서 나가서 먹는 사람들 많아졌다고 그 영향도 좀 분석해 있을 것 주셨잖아요. 같고요. 그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다른 영향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뭘까요? 다음 여기에서 좀 보는데 그 라면주를 기관이 사기 시작하는 거는 라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라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가 소맥하고 팜유거든요. 근데 소맥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18%, 팜유 가격은 무려 56%나 올랐어요. 원재료 가격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을 많이 팔아도 지금 이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1분기를 기준으로 농심물 기준으로 좀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그 곡물 가격이 4월, 6월 달에 더 심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 부담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라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회사는 실적도 좋은데 곡물 가격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격 인상을 전가를 시킵니다.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켜서. 근데 제품 가격 올려도 햇반이나 이런 거 올려도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네. 라면 가격 올린다 그러면 난리가 티 납니다. 많이 납니다. 예. 국민 이거 음식이기도 하잖아요. 서민식품이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라면 가격 인상이 언제 있었냐면 최근에 2016년이 최근이고요. 그 전에 이제 농심 라면 가격을 올렸던 게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한번 올렸었고 2007년도는 코스피가 최초로 2,000포인트를 갔던 정말로 경기가 초호황기였던 상황이고 당연히 인플레이션 지표도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고 두 번째가 2011년도예요. 이때는 곡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곡물 가격이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시기인데 안 올릴 수 없었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가격을 올렸는데 이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12월 달이었거든요. 대통령 탄핵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올려도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고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마지막 인상하고 지금 그 4년 동안 인상을 못하고 있고 오뚜기는 더해요. 2008년에 인상하고 지금 인상을 올해 한번 인상하려고 그러다가 그 눈치 보다가 못 올렸죠. 그래서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은 결국은 하반기에 라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그 추측은 가능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뭐 라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를지는 알 수 없잖아요. 대신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소외받던 라면주들이 지금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까 연기금 관련해서도 농심 열흘 연속 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을 갖고 보자. 그리고 포인트는 외국인이 같이 사기 시작하면은 한번 시세가 날 수 있다. 지금은 조심스럽게 한번 천병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좀 탐색매 정도는 해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 뭐 종목은 지금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고 한 종목 꼽는다면 단연 농심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과 더불어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두 번째로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수급상에서 지금 좀 원활한 종목 농심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수급 특징주도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뭐 그 기아, 카카오, 뭐 셀트리온,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쌍끌이가 나왔고요. 한국
전력은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금요일에 좀 쌍끌이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하이브를 11일 연속 사고 있는 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흐름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대장은 연예기획 3사예요. 이쪽이 뭐 단연 수급이 좀 강한 종목들이고 대부시스터즈가 이틀 연속 쌍끌이,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연속성은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같은 종목이 쌍끌이 매수해서 금요일날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현재 수급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기관 열심히 사는 쪽은 역시 뭐 엔터 3사예요. 기획 3사. 예.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뭐 완전 특징적인 그런 수급상 어떤 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은 뭐 섣불리 따라가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6월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죠? 연기금 사는 종목 일단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기금 사는 종목의 특징이 한 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요. 그래서 그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연기금이 중형주 사고 코스닥 사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종목 장세라는 얘기죠. 지수는 별로 못 움직였고 지금 월봉 차트 보면은 양봉이 지금 7개째 지금 나오고 끝날 것 같은데 오늘 3,150포인트 이상이면은 양봉이 무조건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렇게 대형주가 올라간 게 아니라 종목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 부담은 좀 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의 핵심은 아까 이제 극장주도 얘기했는데 컨택트주죠. 그러니까 코로나 좋아지면 확 좋아질 거. 엔터도 금액락이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도 마찬가지고 그쪽의 시장의 중심이 될 것 같고 다만 6월 달은 이제 2분기 실적 거의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잖아요. 6월 중순 이후에는 시클리컬도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런 머릿속에 이제 이런 그 좀 큰 그림 한번 그리고 6월 시장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민감주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6월 시장 다시 한번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6월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인사드리면서 1부도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